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눈치를 좀 많이 보죠. 그런가요? 손바뀜도 종목별로 많이 보이고요. 뭐 연말 연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양도세 완화 조치가 발표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 효과는 없는 건가요? 주가 지수만 보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올해는 좀 너무 늦었죠. 조금 한 일주일이라도 좀 빨리, 어차피 할 거였으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일찍 했으면 그 증시가 좋았잖아요. 네. 뭐 지금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증시가 좋을 때 이 양도세 완화가 오히려 더 증시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는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공교롭게 미국은 어저께 당연히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저께 미국이 좀 뜬금포로 하락을 했었던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양도세 완화는 공매도하고 또 다른 이슈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대주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 것이지 더 주식을 더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분들은 이게 너무 늦게까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팔 분들은 이미 팔았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주식을 더 살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당장 이 효과가 남은 한 3거래일, 4거래일에 발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시행 날짜에 혼선이 좀 있었던 그쵸, 모양인데 유튜브 채팅창에 그 뱅크시님께서 양도세 완화 내년부터 아니에요 하시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그게 이제 바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아마 올해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며칠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 자체는 내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매도 물량이 적을 거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들 자금이 다시 재매수가 들어온다라면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 뭐 2차 전지가 됐든 로봇이 되었든 뭐 AI 헬스케어가 되었든 반도체가 됐든 이쪽이 더 수급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좀 혼선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 보도를 보시면 내년도 양도세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양도세 분은 기준일은 올해 연말 기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26일 종가 상황에 그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되느냐 마느냐가 거기서 이제 판명이 되는 거고, 50억 원 이상 한 종목당 들고 있으면 대주주, 그래서 올해가 아닌 내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그 그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올해부터 적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뭐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매도를 막는 효과지 그쵸. 매수를 부추기는 효과는 아니다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정도의 그 낙폭분을 조금 돌려내는 정도의 효과. 그렇죠. 그래서 원래 더 빠질 거 지금 덜 빠진 걸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년도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에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그 고민 들어갈 텐데요. 많은 분들 집중하고 계신 반도체, 내년 반등 본격화. 사실 주가는 이미 올라갔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올해였기 네. 때문에 내년부터 호황기로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반도체주 더 오를까요? 증권사 19곳 리서치 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15곳 한 80% 가까운 쪽에서 내년 더 간다 이런 응답을 줬습니다. 선반영됐다도 2곳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연일 갈아치우고 있죠. 각각의 의견, V자 반도체 회복이 나올 것이다.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네. 주가가 그걸 반영을 시켰냐, 못 시켰느냐, 그에 따른 이제 전략이 다를 텐데 대부분은 주가는 더 내년에도 간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반도체 가격 반등 본격화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를 빼면은 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네. 그럼 내년에 업황이 개선돼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미 선반영. 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면
뭐 실적 피크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 자체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지난 그 3분기 바닥이었다는 게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론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4분기 실적은 더 좋으면 좋았지 갑자기 뜬금포로 삼성 하이닉스가 더 안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는 것이고 주가도 보면은 개별 종목 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이 적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엄밀히 따지면 오픈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 5월달 6월달 한 2달 정도 오르고 긴 행보였어요. 진짜 지루한 행보가 한 5, 6개월, 7개월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업황 바닥 혹은 내년의 실적 개선이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뭐 반영됐다면 30%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으로 가면서 실적이 가속화되는 구간을 간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번이나 잠깐 올라간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소부장 반도체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반도체 시장이 예전에는 오픈 AI만 딱 있었다라면 또 그전에는 뭐 하나의 섹터의 독립적인 역할을 해줬다라면 지금은 오픈 AI, 온 디바이스 AI, 뭐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이게 다 상호 보완작용을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라는 게 그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올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무릎 정도 수준인 거고 앞으로 더 갈 수 예.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9명 센터장 중 15명 주가 더 간다. 여기에 의견을 같이 주고 계십니다. 종목 추리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뭐 단기 시세 급등은 아니더라도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네. 종목으로 추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흐름들 팔로우업 하면서 작은 테마주들을 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요. 그건 뭐 성향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네. 직장 생활 하시고 뭐 이렇게 빠른 대응을 못 하신다라면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뭐 지금 구간에서도 뭐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조금은 좀 기민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면 그 반도체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지난 그 여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이 강했었고 11월, 12월 초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쪽이 강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12월 중순까지 강했었죠. 지금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뭐 CXL이든 모든 새로운 또 반도체 세계가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가스 관련된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 그동안 우리가 특수가스 하면은 HPSP만 바라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차트들 보시면 한솔케미칼이라든지 TMC 같은 경우 보면 조정 없이 완만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조정이 줬을 때 들어가야지 했는데 조정 안 주고 뭐 2%, 3%씩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예. 저는 충분히 이들 기업들이 요렇게 이제 급등으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급등으로 가는 기업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일정 가격대가 넘어가면 시세가 붙어지면서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 좀 본다라면 희귀가스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늘도 코리아 서킷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어찌되었든 뭐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내년에 온 디바이스 AI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온 디바이스 AI가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든 혹은 뭐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기판 업체들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떤 걸로 보세요? 뭐 만약에 희귀가스 쪽을 본다라면 예. 뭐 지금은 HPSP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뭐 TMC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뭐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좀 너무 치고 나간다라면 그 PCL이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 한 10%, TLB 죄송합니다. TLB가 있는데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네요.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네. 왜 급등하는 거예요? 아까까지 보다 10% 되었는데 이 회사도 어떤 이제 후공정 쪽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회사들이 움직임이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뭐 SFA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행보를 한 몇 달 동안 고점에서 몇 달 하다가 쭉 이슈가 나올 때 확 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TLB가 오늘도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면 뭐 TLB 공략이 힘들다라면 ISC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고점대에서 한 3, 4개월 정도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기업들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기업들은 보면 사실 이제 완전 작진 않지만 한 2천억 원, 3천억 원의 시가총액 규모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종목 갈 때 못 가고 횡보를 자기 가격을 잘 지킨 종목은 그쵸.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세를 네. 준다라는 요즘에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반도체 계속 가는 건가요? 저는 1년 뭐 내내?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네.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또 어떤 걸 볼까 고민이 되죠. 미중 전쟁 2라운드에 드립을 한 걸까. 반도체 히토류 정면 대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생산량은 사실 이제 중국 매장량으로 했을 때는 다른 국가도 그쵸. 많은데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은 거의 이제 중국만 하고 중국이 있는 거의 하고 그런 있죠. 상황. 다음 보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잘 생산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자, 어찌되었든 지금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뭐 세금 관세 문제가 네. 갑자기 어제부터 고개를 들면서 이 히토류 테마주들의 들썩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일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예. 생산량이 절대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 거기서 방사능도 그렇죠.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는 히토류 생산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덜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참 이 히토류 관련돼서 뭐 갈륨 뭐 혹은 또 러우 전쟁 때문에 희귀 금속, 희귀 예.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달,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예. 위바도 이제 특히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또 얘기가 좀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제 수출 뭐 여기다가 뭐 가공, 재가공 한 이런 뭐 하는 기술까지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히토류 관련돼서 어떤 대체제를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러 이슈들 때문에 생산량을 갑자기 뭐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고공행진하느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갔느냐, 또 그러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다른 기업들은 한 4,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일단 이슈 자체는 좀 더 체크를 우리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 시세. 삼화전기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회사인가요?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쪽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히토류 해서 보면은 이제는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어떤 희귀 금속 쪽보다는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모터라든지 예.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이슈가 있으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는가 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삼화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체 물질을 좀 취급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두 개 회사가 좀 동시에 강하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돼가지고 지난 대체 물질 쪽으로 좀 간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 쪽하고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모터 쪽이거든요. 전기차라든지 뭐 풍력에 사용되는 모터 쪽. 그래서 뭐 그쪽에 본다라면 뭐 네오디움 관련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그 노바텍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조금 더 확전된다라면 주목을 받을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페라이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이슈가 있죠. 특히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가 히토류를 대체하기 위해서 페라이트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아모그린텍이라든지 뭐 이지 뭐 이런 기업들이 원래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오늘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주가가 뭐 2, 3% 정도 오르다가 또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들은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나 보완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테마주에 보통 속해 네. 있는데 이 이슈로 지금 그 히토류 가공 사업 쪽을 수출을 중국에서 막고 있는데 이 이슈로 급등을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시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화전자, 삼화전기가 거의 상한가에 와 있는데 진짜 끝없이 하락하다가 이제 한번 반등 친 거거든요. 긴 이제 시세를 보시면 그쵸. 굉장히 이제 주가 레벨 자체가 아래에 위치해 네, 있어요. 아래에 있다가 이제 이런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얼마나 뛸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보실 때 너무 바닥에서 한번 딱 튀어 오를 때에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이게 흐름이 최소한 뭐 한 일주일 뭐 2, 3일 정도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좀 낫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의 모습 가지고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다른 뭐 테마주랑 비슷하게 연속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예.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지 그렇군요.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테마주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또 빠르죠. 주기가 빨라지고 네. 예, 적어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테마성 움직임 정도로만 대응을 하자 말씀 주셨고 다음 보겠습니다. DS 단석 오늘 화려하게 코스피에 입성을 했죠. 따따블 성공을 했는데 사업 부분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이제 바이오 디젤 쪽. 네. 이것도 대체 연료라고 대체 연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배터리 재사용, 리사이클 하는 쪽. 이게 오늘 좀 많이 부각이 되는 모양새고요. 플라스틱 리사이클. 예, 다 이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시죠. 주요 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 매출액 부분이고요. 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이익은 2020년부터 지난 3분기, 올해 3분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건 3분기까지만이기 때문에 4분기 더해지면 이거보다 올라가긴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보겠습니다. 한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기준 1조 원 정도가 됐고 이익으로는 한 700억 원 이상 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장이 되면서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같이 시세를 받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부터 들어볼게요. 뭐 회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여기 나와서 그때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바이오 디젤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한다 소식이 좀 있었죠. 바이오 디젤이 뭐죠? 그때 이제 말씀 이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 계실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폐식용유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게 다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딱 그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는데 미국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혼합유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좀 높은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미미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높여준다고 하면서 그때 관련된 기업들이 좀 몇몇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보통 항공유에 많이 쓰입니다. 섞어가지고. 네, 섞어 쓰이는데 DS 단석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이런 쪽은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환경을 계속 보호해야 되고 환경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쪽이죠.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어찌되었든 뭐 IRA 법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배터리 관련돼서 어떤 중국을 계속 배제를 하려면은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의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폐배터리 관련돼서의 어떤 이슈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LS 머티리얼즈 모두 일단은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400% 상승에 성공을 한 것이고 DS 단석도 지금 상한가, 지금 약간 상한가는 조금 풀렸나? 상한가인 거
DS 단석 지금 상한가죠? 상한가 예, 안 그래서, 풀립니다. 장 초반에 약간 상한가 풀렸다가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이슈가 있는 기업은 더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오늘 당장 접근하자라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신규 상장주가 하나의 또 새로운 테마인 것 같아요. 네. 이 DS 단석이 하는 뭐 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 사업보다 이제 신규 상장주다 하면서 자금이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존재를 하는 것 네.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예. 좋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약간 답답한 흐름인 것 같지만 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10월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가고 있고요. 또 종목별 흐름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또 희한하게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최근에 보면은 현재 테마하고 좀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네. 상장을 좀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또 어쨌든 공매도 규제라든지 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더 나와주고 있을 때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든지 LS 머티리얼즈가 좋은 흥행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이와 관련된 기업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지금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현재 시장의 색깔과 맞는 부분들 또 현재 시장이 좋다 보니까 기존의 종목에 대해서 좀 그 관심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항상 주식시장은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거든요. 이슈도 예. 새로운 걸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종목도 새로운 걸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제 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예로 두산 오버틱스 같은 경우죠. 딱 9월달, 10월달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예. 빚을 못 받다가 이제 다시 빚을 보려고 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찾아서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뭐 남은 기간 혹은 내년 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숙제도 많이 주시고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지금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 주목할 시점이다. SK증권의 의견입니다. 사실은 SK증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바이오주 많이 주목을 네.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각종 증권사에서도 내년이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그에 대한 수혜주로 바이오주 꽤 많이 꼽고 있습니다.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에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예정이 돼 있는데 제약바이오에서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죠. 미국에서 그렇죠. 열립니다. 여기 참가 기업이랑 뭐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별로 정리를 그동안 좀 해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요즘 꾸준히 좋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은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조정기에도 바이오주들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시장이 좋아지면서 기업별로 약간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조정기에 크게 조정을 안 받았는데 그 전에 상승기에도 안 올라갔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 그 7, 8월 달, 네. 7, 8월 달 상승기에 제약바이오주가 좋았어요. 아, 맞네요. 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7, 8월 달 상승기에 제약바이오 좋았고 뭐 AI 헬스케어 좋았고 로봇 좋았는데 네. 9, 10월 달 조정기에 로봇, AI 헬스케어 이런 기업은 다 조정을 받을 때 제약바이오는 버텨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한 12월 초부터 다시 좀 기업별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알테오젠이 20% 예. 상승을 좀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혹은 뭐 유전자 가위 뭐 이런 쪽에서 강점을 보여줬더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신약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어저께 알테오전도 얘기해 드렸지만 HLB 같은 경우도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11월 달 좋은 흐름 보여줬고 지금 이제 12월 달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유한양행은 이미 신고가를
12월 초에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저는 신약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내년에도 좀 더 현재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레고캔바이오 오늘도 한 4,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그 12월 달에 약간 조정받, 11월 달에 오르고 12월 달에 쉬었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1월 달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레고캔 바이오를 좀 보신다라면 ABL 바이오도 같이 보셔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ABL,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예. 상당히 좀 그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좀 대형주긴 합니다만은 예. 주가 흐름들이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고, 뭐 동아 ST 같은 기업들도 일단 자리 자체는 계속 좋은 자리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사실은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들 종목 올라타는 것도 늦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어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이제 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알테오젠의 모습처럼 간다라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모습이 한 1,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그걸 상당 부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장주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 쏙쏙 잘 뽑아주시네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